유엔 총회에서 12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처벌 요구를 명확히 했고 핵미사일 실험이 북한 인권을 악화시킨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병무청이 병역 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로 모두 237명입니다. F-16 전투기의 성능 개량이 완료됐습니다. 공대지 정밀 유도폭탄 제2담을 장착할 수 있어 킬체인의 핵심 수단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인권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처벌 요구를 명확히 했고 핵미사일 실험이 북한 인권을 악화시킨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됐습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12년 연속입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은 3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인권 유린 책임의 맨 꼭대기에 김정은이 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김정은이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인권 유린의 사례로는 정치범의 수용소 감금과 고문, 강간, 공개 처형 등을 적시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과 핵미사일 개발을 연기한 표현도 처음 포함됐습니다. 인권 상황은 열악한데도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적어 인권 개선을 등한시한 채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음을 적시했습니다. 북한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미국 주도의 정치적 결의안이란 반대 논리를 반복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이날 개별 국가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으로는 북한 외에도 시리아와 이란, 우크라이나 등 3건이 상정돼 모두 통과됐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병역 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모두 237명으로 성명과 나이, 주소와 법 위반 사항 등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병무청이 병역 의무 기피자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20일 오전 11시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인원은 모두 237명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병역 기피자들은 공개제도가 시행된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입니다. 현역 입영 기피자가 166명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42명, 국외 불법 체류자 25명, 병역 판정검사 기피자가 4명입니다.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600명의 병역 기피자 중 잠정 공개 심의와 최종 심의를 거쳐 237명을 확정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104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세부터 30세까지가 22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31세 초과자는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개 항목은 병역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가지입니다. 병무청은 올해 2월 병역 의무 기피자들에게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월 명단 공개를 예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 의무 기피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 사항 공개 등을 통해 병역 의무 기피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 F-16의 성능 개량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은 물론 국방 예산 절감 효과도 거뒀습니다. 심예슬 하사입니다. F-16은 1986년 우리 공군에 처음 도입된 후 지난 30년간 주력 전투기로서 항공작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F-16에 탑재된 항공 전자장비들이 지속해서 단종되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GPS 정밀 유도폭탄 등 신규 무기체계 장착이 제한됨에 따라 성능 개량이 요구됐습니다. 공군은 지난 2002년 5월부터 F-16 PBU 개량 사업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F-16 전투기 40대를 자체 개조해 약 200억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성능이 개량된 F-16 PBU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을 탑재해 공중전 성능이 향상됐고 공대지 정밀 유도폭탄 제2담을 장착할 수 있어 정밀 타격 능력도 갖췄습니다. 또 전술 데이터 링크를 탑재해 미군과의 실시간 전장 상황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F-16 조종사들은 현재와 같이 앞으로도 조국 영공 방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F-16 PBU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 킬체인의 핵심 수단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9일 2016 국방정보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들은 다가올 사이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창의적인 인적 자원 확보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창조 국방과 함께 더 큰 세상을 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6 국방정보화 컨퍼런스에서 한국과학기술원 박현욱 교수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관련 기술의 발달로 장소의 제약이 사라지는 세상을 뜻합니다. 박 교수는 앞으로 전쟁은 국가와 사회의 정보를 목표로 하는 사이버 전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비용과 고효율, 고능력의 국방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차세대 산업 기술을 군에 도입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전쟁은 최신 과학 기술과 더불어 창의적인 인적 자원 확보가 곧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이외에도 미래부 지능정보사회 추진 방안과 인공지능, 정보보호와 합동지휘통제 등 다양한 발표와 토의가 펼쳐졌습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빠르게 변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국방정책에 적기 적용시켜 현존 전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전력을 최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 행사에는 국내 국방기술 개발 관련 기업들도 참가해 미래 전력을 위한 다양한 군 장비 전시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국방부는 민간 기업들의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산업혁신을 지속하고 군이 제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군대가 딱딱한 군사훈련만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군 여가 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실 것도 같은데요. 육군 이사단이 문화예술을 통해 장병들에게 전투력 향상은 물론 군생활에 큰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용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난타 선생님의 장단에 맞춰 용사들도 따라 연주합니다.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더욱 집중합니다. 이번엔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마술사들이 등장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천에서 꽃을 만들어내자 관객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공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노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신난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장병들이 지난 5월부터 해온 동아리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을 초청해 공연을 준비한 겁니다. 처음에 군대에서 할 때는 좀 이걸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바쁘고 그러니까 여건이 좀 안 되는데 이렇게 공연까지 성공적으로 맞춰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고 밖에서 친구들이나 뭐 모르는 사람들한테나 보여주면서 제 재능을 기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합니다. 육군 이사단 화랑대대는 육군 1야전군 사령부가 시행하는 문화예술 특화대대에 선정돼 전문 강사의 교육으로 난타와 마술, 밴드 등 동아리를 운영해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한편 부대는 동아리 발표회와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봉사도 제공했습니다. 지역 주민을 초청해서 동아리 발표, 전시회,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군대로서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대는 장병들의 자신감과 전투력이 문화예술 활동으로 더욱 향상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육군 39사단이 지난 15일 올 한해 부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해 화합과 단결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공연은 부대원들이 직접 준비한 일부 감사 나눔 페스티벌과 군악대와 나라사랑 공연단의 2부 감사음악회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일부 감사 나눔 페스티벌에선 사단장이 장병들을 위해 색소폰 연주를 하는 등 사단 간부들이 직접 춤과 노래, 악기 연주 등으로 장병들에 대한 감사 무대를 선보여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 간부들이 항상 여러분들을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육군 39사단의 감사 나눔 페스티벌은 지난 2015년 시작해 올해로 세 번째로 열렸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소통하는 선진 병역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동명부대가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태권도 교실 수련생을 대상으로 승급 심사를 했습니다. 이번 승급 심사는 지난 8월부터 수련해온 현지 수강생들의 기량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태권도 수련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동명부대 태권도 교실은 작전 지역 내 5개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레바논 군, 지역학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현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해 현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1일은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는 동지입니다. 동짓날 하면 아무래도 팥죽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북한에서도 이날만큼은 가족들이 함께 팥죽을 써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시 풍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동짓날에 대해 이번 주 통일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이다경 기자입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 해마다 동짓날이면 우리 조상들은 팥죽을 만들어 먹었는데요. 달콤하고 입에 살살 녹는 팥죽은 맛이 일품이죠.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이 차가워진 몸을 녹여줍니다. 길고 긴 동짓날 밤 달콤한 팥죽 한 그릇 어떠신가요? 1년 중 낮이 가장 짧은 동짓날이 되면 우리 조상들은 팥죽을 써 동지고사를 지냈습니다. 부엌, 대청마루, 장독대 등 집안 곳곳에 붉은 팥죽을 올려두고 귀신과 애군을 막아주기를 기원한 건데요. 붉은 팥이 액막이를 한다고 믿은 것이죠. 조선시대의 세시풍속집인 동국세시기를 보면 동짓날 팥죽을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 우리 조상들은 조선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동짓날에 팥죽을 먹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동지는 작은 설이라고 불릴 만큼 큰 명절이었는데요. 동지를 기준으로 해가 서서히 길어지기 때문에 동지를 양의 기운이 싹 트는 사실상 새해의 시작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날 먹는 팥죽에는 꼭 새알심을 넣어 먹었습니다. 나이만큼 새알심을 먹어야 비로소 한 살을 더 먹는다는 풍습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도 이러한 풍습이 전해지고 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동지 팥죽을 동지죽, 오그랑 팥죽, 동그랑 팥죽 등으로 부르고 있다는데요. 새알심을 오그랑이나 동그랑으로 부르는 것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짓날에 절구통에 팥 찢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새알심을 아주 특별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한국의 새알심에 해당하는 오그랑이 오그랑떡에 복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지 팥죽을 만들 때 큰 오그라미, 즉 새알심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먹이기도 합니다. 나이만큼 새알심을 먹는 남한과 큰 새알심을 빚어 먹는 북한.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분단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북한이 같은 모습으로 동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우리가 지금 꽤 오랜 시간씩 분단돼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고유의 민속 문화를 같이 보존한다는 것은 일체감 형성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언젠가 남북이 함께 팥죽을 나눠 먹을 그날도 오겠죠? 통일 현장 이다경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내년부턴 드론을 띄우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를 홈페이지 한 곳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기체 신고와 비행 승인, 항공 촬영 허가 등을 지방항공청과 국토부, 국방부 등에 각각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턴 부처 통합형 온라인 승인 시스템으로
일원화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군이 21일까지 제255기 해군 부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만 18세에서 27세의 대한민국 남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인터넷 해군 모병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군이 오는 30일까지 제228기 공군 부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만 18세에서 27세의 대한민국 남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인터넷 공군모병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오는 30일까지 2017년도 군 전공의 과정 지원자를 선발합니다. 현역 장교와 군 위탁 장학생, 전문사관 대상이며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군의무사령부 인사계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엔 총회에서 12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은 역시나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는 물론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시키지 않고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